여기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만행에 한국은 결국 강제 추방의 조치를 내리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영주권을 요구하는 태국인들을 보며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며 벌벌 떨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태국인들에 대해 한국 경찰이 이렇게 행동하자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아 베르디이고 이탈리아 출신의 32세 셰프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미슐랭 스타 2개를 받은 멋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라는 뜻이죠. 저는 매년 음식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아시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올해는 한국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이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하자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설레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비행기가 부드럽게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 보였습니다. 로마에서 익숙했던 낡고 역사적인 건물과는 달랐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 중에 뭔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이탈리아 허브와 올리브 오일의 향이 아니었어요. 대신 낯선 향신료가 섞여 코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표지판을 따라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공항이 너무 커서 수화물 찾는 곳까지 무빙워크를 타고 가야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방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짐을 찾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표지판이 많이 보였지만 다행히도 그 밑에 영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길을 잃은 기분도 들었지만 앞으로의 모험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로마의 건조한 열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나를 껴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사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는 재빨리 다가와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있는 호텔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의 첫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한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습니다.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건물들을 지나쳤습니다. 삼성, 현대 등 제가 아는 회사들의 간판도 보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한국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가 큰 상자를 등에 지고 자동차 사이를 질주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곧 큰 도로에서 갈라지는 작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읽을 수 없는 화려한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간판에는 군침이 도는 음식 사진도 있었어요. 새로운 음식들을 빨리 먹어보고 싶었어요. 택시기사가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번화한 동네에 둘러싸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작은 상점과 포장마차로 붐볐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큰 냄비를 저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한 젊은 남자가 작은 바비큐 그릴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비행기를 탄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가 으르렁거렸어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도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사람들이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근처 어딘가에서 음식이 익어가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인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간판의 글씨부터 건물의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색달랐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호텔에 들어서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소문으로만 듣던 멋진 음식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모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한 그릇,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한국 탐험이 시작될 텐데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을 안고 비행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더듬거리며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친근해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을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줄리아예요. 그 남자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아. 전 주원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그의 억양에서 그가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아주 능숙했습니다. 저처럼 이탈리아에 사는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한동안 집을 비웠어요. 저는 의사인데 태국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원 씨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주원 씨는 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가난해서 의사를 만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태국을 떠났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서 태국에서 온 사람들과 문제가 좀 있었어요. 주원 씨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듣고 싶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 씨는 태국에서 온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서류 없이 한국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 사람들 중 일부를 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서류도 없이 한국에 왔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주원 씨가 한숨을 쉬었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줄리아, 이 사람들 대부분은 더 나은 일자리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서류 없이 한국에 오는 것은 위법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누가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있고 오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환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주원 씨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죠. 많은 분들이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이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사로 일하면서 저는 다른 나라의 음식과 맛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음식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원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서류 미비 이주민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법률 자문, 서류 작업 지원, 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정부도 한국에 와서 일하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원 씨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정보를 알려준 주원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주원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뻐요. 줄리아,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주원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음식 모험은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한국에서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주원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 모든 측면을 배우고 싶은 방문객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한데 섞인 수많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의 번화한 시장 한가운데에 도착했어요. 저는 빨리 둘러보고 싶었죠. 로마에 있는 고향의 시장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단어들도 들리긴 했지만 모두들 이곳에 와서 신나한다는 것을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시장의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는 작은 노점과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보물상자 같았고 전에는 본 적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모양과 색깔의 채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요리해 본 적 없는 생선들이 밝은 조명 아래서 비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냄새도 놀라웠어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향기가 코를 때렸습니다. 마늘이나 생강처럼 익숙한 냄새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름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크고 둥근 팬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는 작은 가판대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빨간 튜브 모양의 떡이 담긴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떡에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나는 반짝이는 빨간 소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입안에서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매콤했지만 너무 맵지는 않았어요. 떡은 쫄깃하고 부드러웠어요. 나중에 이 요리가 떡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고 먹으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양말을 파는 가판대도 있었어요. 다양한 모양의 해초가 가득한 가게를 지나쳤어요. 또 다른 노점에는 고춧가루가 쌓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재채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시장에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옷, 주방 도구, 심지어 식물까지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노점 사이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약간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매번 새로운 것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더 많은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 종일 간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앉아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서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테이블은 바닥에 낮게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쿠션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신발을 벗고 앉았습니다. 친절한 웨이터가 다가와서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도 없이 모두 한글로만 적혀 있었어요. 웨이터가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의 한 요리를 가리켰죠. 아마도 제가 혼란스러워 보였나 봐요. 저는 그의 제안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앉아 여러 가지 요리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용하기 까다로워 보이는 금속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젓가락으로 몇 번 떨어뜨리며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음식이 도착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접시들이 가득 차 있었고 각각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은 물론이고 수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된 야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는 지글지글한 돌그릇에 밥과 야채, 달걀 프라이를 얹은 요리였습니다. 웨이터가 돌그릇에 모든 재료를 섞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어주자 바닥에 있는 밥이 바삭해지고 달걀이 섞이면서 모든 것이 코팅되었습니다. 이전에 먹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나중에 이 요리가 비빔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으면서 이 음식이 로마에 있는 제 레스토랑에서 요리하는 음식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맛도, 먹는 방법도, 심지어 도구도 저에게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이 몇몇 구역에 자리를 잡고 음악을 연주하고 마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노점과 상점의 불빛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노점상에게 흑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한 팬케이크를 샀습니다. 호떡이라고 하는데 먹다 보니 손이 따뜻해졌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끈적끈적하고 달콤했습니다. 서울 맛집 탐방 첫날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여행 중에 또 어떤 음식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의 풍미와 이탈리아 요리를 섞어 고국에 돌아가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시장의 정겨운 소음을 뒤로하고 좁은 골목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은 낡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3명의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상하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꽉 잡아서 아팠어요. 저는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힘이 너무 세더군요. 저는 입을 벌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골목벽에 튕겨서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계속 몸부림치며 풀려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를 붙잡고 있는 남자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다른 2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심하게 두근거려서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로 줄리아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쩐지 낯익은 한 남성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작은 희망을 느꼈지만 여전히 겁이 났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외쳤어요. 그것도 크고 확고한 목소리로요. 남자들은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저를 움켜쥐고 있던 손을 풀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게 잡아당겼더니 겨우 풀려날 수 있었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빨리 저를 구해준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저와 남자들 사이에 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휴대폰을 꺼내서 재빨리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경찰을 부른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주원 씨가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돌아서서 어두운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죠. 경찰이 오고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그제서야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수 있죠? 세상은 정말 좁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바로 비행기에서 만났던 주원 씨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골목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벽에 파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제가 말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주원 씨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부분 저를 공격한 남자를 찾기 위해 떠났어요. 친절한 여성 경찰관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담요와 물을 줬어요. 우리가 그들을 찾을 겁니다.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카메라가 많아요. 범죄자들이 숨기가 어렵죠. 이제 좀 더 안전해졌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 남자들이 저를 공격했을까요? 주원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경찰차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의 맛집을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전 무서운 사건의 여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구조대가 도착했는지도 놀라웠습니다. 주원 씨의 용기와 경찰의 빠른 대응, 친절한 경찰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서울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도시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환하게 불이 켜진 경찰서에 앉아서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은 제가 공격을 받았던 어두운 골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커피와 종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경찰관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눈빛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베르디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약간 떨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장을 걷던 일과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며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식당을 찾아 조용한 골목을 헤매고 다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들의 손이 닿았던 곳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 생각에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기 싫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재촉하거나 겁에 질린 저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잔을 건네며 제가 쉬고 싶을 때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통해 공포의 힘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죠. 경찰관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르디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여경에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여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베르디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경찰관은 서울에는 거리에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통해 골목에서 도망치는 남성을 포착해서 잡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관은 그 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남자들이 잡혀서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원 씨가 비행기에서 한국 내 이주민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들이 그가 말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경찰관이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셨나 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베르디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물어봤죠. 저를 공격한 남자들이 한국인이었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태국에서 온 서류 미비 이민자였어요. 그들은 또한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고국을 떠나고 싶어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를 공격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을지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어요. 경찰관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만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그녀가 말을 덧붙였어요. 지금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무턱대고 태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몇몇의 인원들이 태국에 대한 감정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바로 서류 미비 이민자 즉 불법 체류자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줄리아 씨 일도 그래요. 불법 체류자들이 반발이 심해지면서 한국 정부도 강하게 그들을 대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까지 하고 있죠. 우리를 차별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영주권을 달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과 번화한 거리, 주변 식당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등 주변 도시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도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곳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싶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곳이었죠. 로마에 있는 제 레스토랑이 떠올랐어요. 절망적인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러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 이 무서운 경험 때문에 한국 탐험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배우고 맛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둘째, 이민과 다른 나라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면 더 나은 셰프가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원 씨의 도움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맛과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힘차고 탐험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음식과 한국 사람들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번의 무서운 순간으로 여행 전체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호텔방 문을 두드렸어요. 비행기에서 만났던 친절한 의사 주원시 씨였어요. 그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서울 구경 좀 시켜줄 수 있나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연고지가 없던 저에게 주원 씨는 아주 든든한 친구 같았어요. 우리는 크고 북적이는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생선, 향신료, 달콤한 과일 등 온갖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시장은 매우 화려하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가격을 외치며 좋은 물건을 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채소를 보았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주원 씨가 저를 작은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국의 달콤한 전인 호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반죽을 펴서 흑설탕, 계피, 견과류를 섞은 소를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따뜻하고 바삭한 호떡을 건네주자 저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속이 너무 맛있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매운 고추장과 배추 잎을 섞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저분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배추를 항아리에 채우면서 웃었어요. 양념 때문에 제 손이 온통 빨개졌어요. 저는 그 와중에 집에 돌아가서 이탈리아 음식에 김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김치 파스타를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은 저를 흥분시켰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서울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 멋진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높고 반짝이는 빌딩에서 출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았죠. 서울은 옛것과 새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도시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주원시 씨는 저를 좁은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친절한 아저씨가 인삼을 넣은 달백숙인 삼계탕을 큰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 경찰관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신속하게 일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위협했던 남자를 1시간 만에 잡았어요. 경찰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그 남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주원시 씨는 그들이 태국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서류도 없이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절망에 빠져 매일을 술에 취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국 곤경에 처하게 된 거고, 그런 그들로 인해 한국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더욱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국민이 아닌 타국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까지 어겨가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다니요.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상황이라면 저 또한 기가 차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로 한국에서 태국인의 불법 체류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그 나라의 친절을 바란다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기다리며 주원 씨와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수프를 다 먹고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작은 마을에서 거대한 현대 도시로 성장했죠. 하지만 새로운 건물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먹던 삼계탕과 같은 전통 음식을 여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멋진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예술, 음악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터치스크린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오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방식에 놀랐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끝나고 주원시 씨와 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높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으로 오래된 궁전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사람, 현대적인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고 있으니 이제 본국인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어쩌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과 또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한국 정부. 뭐든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서로가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는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저의 커리어는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요. 제 나름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기특하기까지 했죠. 그때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맛본 새로운 맛과 로마에 있는 제 레스토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매콤한 고추장으로 파스타를 만드는 상상을 했죠. 아니면 달콤하고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 소고기인 불고기를 얹은 피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태국의 문제와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디어 속 음식의 레시피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죠. 서로 다른 성향의 재료들을 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두 나라의 관계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이 그리고 주원 씨가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은 저를 더 나은 셰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재료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제 주방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